안 찍어요. 안 찍었어.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이곳의 아침은 여느 곳과는 다르게 시작된다. 다른 분들 앉아 계시면 좀 같은 분들끼리도 얘기 안 하시거든요. 환자분들도 서먹서먹하지도 않아요. 병원 그냥 종합병원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더군다나 따로따로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시면 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둘 도착하는 손님들은 모두 남자. 극장처럼 벽을 향해 돌려진 의자 속에서 그들은 신문의 얼굴을 파묻는다. 남자들 반응이 어때요? 왜 오셨냐고 그러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물어보러 왔다.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세요. 간호사에게조차 병명을 숨기는 남자들. 그들은 어떤 환자들일까? 어떤 일로 오셨어요? 치료입니다. 조울증하고 단소증 왔습니다. 성기능 검사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 성기에다가 좀 했지요. 뭐 단단을 좀 했지요.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소변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요. 언제 어때서 걸려? 크기를 크게 할 목적으로 처음에 왔습니다. 너무 굵기가 예. 작아서 완전히 그 상대방을 만족시키기가 좀 뭐하니까. 다양한 환자들이 모인 남성 클리닉. 그 중에는 3시간째 지속된 발기로 병원을 찾은 응급 환자도 있다. 그게 오래되면은 고인물이 썩듯이 거기가 일단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제 점점 피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응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겠죠. 완전 해면체에 손상을 가져와 버리니까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나 병원을 찾은 사람 중에는 환자 아닌 환자들이 반수를 차지한다. 조루증으로 병원을 찾은 남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지방에서도 내가 그 문제 있는 걸 얘기를 하면은 뭐 간단하게 소변 검사하고 내가 환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안 주더라고. 예. 그래서 뭐 신경성 것 같아. 내가 내 느낌에 나도 뭐 신경성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조루를 의심하고 있던 남 씨. 그러나 그는 검사 결과 정상이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4 정도 같으면은요. 근데 이게 발기가 팽창이 많이 되지 않고 힘이 없이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사상으로는 완전히 심밀성이야. 지금 답이 딱 결론이 나와서 심밀성인데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거 수술을 뭐 이렇게 해서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뭐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혈관 수술을 하고 뭔가 해야 돼. 지금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아까 왼쪽에 잘 안 되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게 그러면 오른손 왼손 있을 때 오른손에 힘이 있고 왼손에 힘이 없다 했을 때 왼손 수술하는 거 아니죠? 응? 그런 것은 전혀 이건 근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인 남 씨. 그러나 그는 뭔가 못마땅한 듯하다. 그럼 이제 뭐 안 오셔도 되겠네요, 병원에?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괜히 걱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오늘 다 들려봤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전문가가 심리적이라 하니까 맞겠지 뭐. 다 된 거예요? 이상 없고 네. 심리적이라고 하니까 난 가야지. 그 기분이 어떠세요? 심리적이라니까. 기분이요? 네. 비가 왜 이리 와? 남 씨뿐만이 아니었다.
병원을 찾은 많은 환자들은 스스로 조루를 의심하고 있었다. 조루증이라는 걸 느끼세요? 본인이? 그렇죠.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빠르잖아요. 시간이.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남들보다 빠르다는 걸? 그럼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쉽게 남자들이 자랑하는 게 나는 뭐 한번 여자 관계를 하면은 뭐 1시간이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자랑하고 그러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랑 뭐 몇 시간 동안 몇 번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저거는 뭐 나는 뭐 30분 간다 20분 간다. 네.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 나는 30분 관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할 때 기분 어떠세요? 그건 이제 뭐 그것도 표현을 못해도 나도 이제 저렇게 시간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몸속을 많이 가졌지. 남성들 속에서 부풀려지는 성에 대한 이야기들. 스스로 내리는 조루 진단도 이들이 허풍 속에서 시작된다. 조루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 병의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정의도 아직 내려져 있지 않아요. 각 사람들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삽입으로부터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성행위 중 뭐 절반 이상이 1분 이내일 때를 조루를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사람들은 애매하게 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성행위 중 뭐 절반 이상이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사정을 합니다. 원치 않은 사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뭐 하여튼 그 시간이나 뭐 그런 정의가 자체가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그 막연하게 길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루증도 그런 컴플렉스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그런 속설로 돌아다니는 말 때문에 자기는 뭔가 짧다 그리고 여자한테 만족을 못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령처럼 떠도는 허풍 속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남성들. 그들은 더욱 크고 강해지기 위해 남성 클리닉을 찾는다. 보통 사용 시간이 며칠에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좀 짧아요. 한 1분 이내 되죠. 다리 좀 벌리셔야. 조루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김 씨. 그러나 그는 내친 김에 성기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 평균 아세요? 평균이 길이가 12? 예. 12 정도 되고 둘레는 모르겠어요. 둘레는 자세히. 내가 그래서 본 거는 평균 길이가 한 12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뭐 작으신 거예요?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죠? 남성 성기의 평균 길이는 발기 전이 7cm, 발기 때는 11cm. 많은 수의 남성들이 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 성기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정상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따져보니까 한 1% 정도 환자 정도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1% 정도. 근데 왜 그러면 근데 그 우리한테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1%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극히 정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기가 작다고 고소하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 볼 때 정상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성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목욕탕 같은 대형탕 가면 벌써 좀 자신이 좀 꿀이잖아요, 남자로서. 사우나 같은 게 친구들끼리 사우나 가자 그러는데 딱 보고 목욕탕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왜 이제 크고 저한 사람들은 물론 조류가 있어서 금방 끝나더라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당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친구분들이 이렇게 놀리시거나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욕탕하고 사우나를 안 가잖아요. 놀리세요? 아, 놀리는 거보다 짱피하니까. 친구 녀석하는 이게 뭐가 작냐, 뭐 발기하면은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 걸 이렇게 했을 때 뭐 그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제 자신이 자꾸만 신경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제 자신 만족스럽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학창 시절에 그런 장난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는 내 깨끗하다 네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유독 저만 좀 가장 작았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어떤 동생들 놀림감이 됐고 사실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크게 할 수 없나. 그 컴플렉스는 목욕탕을 넘어 남성의 생활 곳곳을 지배한다. 작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노출 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씩 가려면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참여를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가면 뭐 도살장에 끌려가 저처럼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샤워장 안에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 나누거나 그러지 못하고 뭐 한쪽 귀퉁이에 조용하게 물만 뭐 물에 담그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까 할까. 그러니까 부하라든지 상사가 가자고 했을 때 안 가시고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 같은 건 당하세요? 그럼?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한번도 해서 직장 내에서 문화에서 나이가 나이 먹을수록 그룹에서 소외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애가 많이 소외가 되는 부분들 본인 자신이 느끼면 그게 더 고통 아니에요? 간혹 환자들 중엔 자신의 성기가 정상 크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강남의 최 씨. 그는 직장에도 가정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역시 성기 확대를 원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통은 특별한 불만이 없어요. 글쎄요, 뭐 자기도 뭐 그렇게 부부 생활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불만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완벽이라는 거를 왜 성기 확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인식이 되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못하고 가도 뭐 그렇게 나가지고 뭐 비교하고 뭐 아닌 것이 없어. 그 사람들 해보려고. 작은 것보다는 평균보다는 커도 좋은 것이고 작은 것보다는 커서 평균보다는 크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크기가 커야 정력도 세고 커야 남성다운 성적인 매력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병강세 컴플렉스하고도 일명이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크기 큰 것을 동경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좀 크신 분들까지도 오셔가지고 아 이거 작지 않습니까?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큰 것에 대한 동경은 이미 남성들 사이에 신화처럼 자리 잡았다. 수백만 원이 넘는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김모 씨. 그는 올해 진갑을 남긴 할아버지다. 수술을 하시는 이유는 왜 하셨어요? 수술한 이유는 이제 너무 좀 굵기가 작아서 완전히 그 상대방을 만족시키기가 좀 뭐하니까 그래서 이제 굵게 하는 거지. 여자들을 만족시키는데 어떤 그런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성기의 크기가 그렇게 좌우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고 대중탕에 갔을 때도 좀 작으면 좀 뭐하고 그렇지만 좀 큼직하면 그래도 그저 자랑스럽고 또 조그마면 그저 남들이 봐도 뭐 저런 거 달고 댕겨 이제 그렇게 됐고 큼직하면 이제 벌써 기분서부터는 괜찮아요. 할아버님 나이 연세도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축받고 이렇게 좀 떳떳해지고 그래요? 기분이 벌써 딱 어깨가 벌어져요. 남성다움에 대한 욕망은 지나칠 경우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하지하고 내려보세요. 성병 때문에 생긴 사마귀를 제거하러 온 유 씨. 그러나 수술 도중 유 씨의 몸에서는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따끔해요.
과거 성기 확대를 위해 스스로 주입했던 파라핀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장난감이 된 거, 그게 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아직도. 근데 왜 그렇게 바세린 같은 거를 집어넣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젊은 곳에 그때만 해도 나는 이제 일하러 다녔고, 나는 이제 회사에 일하러 다녔고, 그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 한 걸 보고 이제 친구하고 그 장난했죠. 장난이 야 잘못된 거니. 본인 직접 하셨어요, 선생님? 같이 우리 이제 같이 주사기 갔다가. 그게 실수요 이제. 처음에 크게 하시려고 이제 하셨을 때요? 그렇죠. 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왜 크게? 목적이 거기죠. 이제 처음에는 남자들이 그 장난하는 목적이 거기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만족을 시켜주려고. 네, 바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실컷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처음에는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까개지면서. 아, 그 바세린이요? 네, 다 까개지면서 안 좋더라고. 그게 안 좋지만 나중에 거기서 어째 뭐 상처가 났는가 그것부터 썩어 들어가더라고. 참 성기도 위에가 좀 반 잘다시피 부작용이 그 정도 돼서 이제 내가 들어갔거든요. 18일 후에 그래 부작용 나서 지게는 진짜 나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썩어서 그냥 지가 자리 나가는 줄 알았고. 1년 정도 되네, 그죠? 남성에게 있어 성기는 상식기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여 씨는 그런 성기를 반 이상이나 잘라내야 했다. 친구들을 따라서 갔다가 이제 주입을 했다가 바로 후회를 하고 제거를 하긴 했지만 그 액체 파라핀을 주입했을 때는 그게 바로 뺀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원 케이스인데 결국은 그 파라핀을 넣게 된 동기도 그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기에 주입된 액체 파라핀은 모래에 기름을 붓듯 살과 섞이고 끝내는 덩어리째 썩어 들어간다. 며칠 후 요 씨는 남은 파라핀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내가 오늘 아빠가 수술하는데 따라가려고 있지. 그래 수술을 뭐 수술을 막 수술하니까 몇 달을 때가 아니야. 이거 따라가고. 따님이요? 혼자 병원에 어떻게 받았냐고 하면서 따라오는 막. 따님이요? 뭐 혼자 가는 줄 알고 이제 따라오려고. 자, 이거 바꿔야지. 예.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안쓰러워 병원에 따라오려고 했다는 딸. 그러나 그 딸은 유 씨의 병을 모르고 있었고 유 씨 또한 차마 딸에게 솔직한 병명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많이 자릅니다. 여기 세 번째네요. 저번에 오신 분이에요? 오셨어요? 아니요, 내 평생 세 번째가. 그 지금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그 예전에 많이 젊었을 때? 후회되죠. 후회되고, 절대 그 생각하는 거 못해요. 내가 뭐 아들이고 뭐 우리 아들 하나 있지만 절대 내 참 맞을 거야. 내가 그거 금짓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맞을 거야. 곧이어 들어간 파라핀 제거 수술. 그러나 그는 파라핀 제거 외에 또 성기가 가능할 정도의 강직도라는 제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넘는지 안 넘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같이 이제 아주 단단하게 100%로 봤을 때 대강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한 70% 정도 되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별 이상이 없다는. 그렇죠. 정상인들은 다 70%가 넘죠. 이 검사 후의 결과를 보시고 이제 어떤 걸 결정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순수한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건가 아니면 기질적인 그런 이상이 있는 건가를 우선 판별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잘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저기 검사상에서는 아주 잘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정신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정 씨의 경우에는 강직도 70%. 즉 편안한 분위기에서는 정상 발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전엔 전혀 그런 일 그전에 없었죠? 그래도 그 1개월 그래서 주에 한 번 정도는 또 관계를 맺고 그랬죠. 그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원인이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몸무게도 한 3, 4kg 줄어들고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남성 질환은 심리적인 요인과 기질적인 요인이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기질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초음파를 통해 음경의 동맥과 정맥을 살펴본다. 정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 정맥이 좀 새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네요. 세고 있다는 것도 좀 쉬운 말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발기라는 것은 동맥이 들어올 때는 정맥이 꽉 막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기가 꺼질 때는 정맥이 열려서 샥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꽉 막아줄 때 그 막는 쉽게 말해서 고무 바킹이라고 하는 고무 바킹이 좀 헐거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미리 이게 세게 되면은 발기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검사 후 그는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근에 부인과 별것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절대적이에요? 그렇다 보야죠. 왜냐면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뭐 따져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절대 가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이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이거 딴 사람 얘기는 들어보실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 생각이. 내가 그래도 그래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는 삶의 의미가 없지. 너무나 그 집안 분위기가 저도 그렇고 제 안식구도 그렇고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의가 없어요. 사는 의의가 막연히 밥 먹고 출근하고 옆에서 잠자고 뭐 잠자도 무슨 뭐 부부간에 뭐 포옹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핫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동물적 남성으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성의 그런 고유성을 상징하는 거는 결국은 발기력과 그다음에 가입력이거든. 근데 이 발기력과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가입력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폐경기가 됐다든지 안 그러면 자궁을 적출했을 때 아기집이 자기가 물론 사용을 하지만 그때 이제 여자로서 그거를 상실했다 그런 상실감을 하듯이 남자들도 그러니까 발기부전 그리고 남성 불임 이런 것들이 생명하고는 관계없지만 환자들이 굉장히 그 어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치료에 대한 이런 거를 욕구를 보이는. 다른 질병과 차이가 없다. 그렇죠. 다른 질병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근데 삶의 질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로 볼 때는 조금 오히려 더 심각한 질환. 가정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남성 질환. 요즘의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이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좀 들리고 막 그런 데다가 안 잘리려고 또 내가 하는 일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에서 쏟아야 할 에너지를 갖다가 밖에 나오면 다 써주는 거야. 에너지 오로지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오늘 빨리 잠자야겠다. 찢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지. 그래서 너무 에너지 있었고 집에 들어가서요 이 성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려. 왜 그러냐? 성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거기에 열중을 못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등 걸리게 되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뭐 집에 들어가도 말도 없어지고 뭐 냉담하게 되고. 직장과 가정 양쪽에서 밀리는 남성들. 조루증을 앓고 있는 정 씨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부인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있고 난 후에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남겠죠.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할 때가 되면은 일단 횟수도 많이 줄었고 그건 의식적으로 제가 피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구하면 제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번은 모르는데 그런 게 이제 점차 쌓이다 보니까 감정이 좀 폭발을 하고 좀 어쨌든 이거 외에는 그전에는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게 좀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좀 부부관계가 좀 원만치 않은 면도 좀 있고 부부싸움으로 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제가 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병이고 이걸로 인해서도 개선이 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루는 성인 남성의 25%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다. 그러나 그들은 남성 클리닉을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왜 망설이셨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다른 부위 사람 인체 중에서 좀 특수한 부위죠. 그 남자로서 일단 뭐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조금 있는데 지금 수술 받고 나서의 심적 변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당장 자신감이 있어서 사실 뭐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를 하더라도 그전에 제가 수사를 전까지는 고심이 많았죠. 결혼 생활이 뭐 성생활이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런 성도 하나의 결혼 생활의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까지에 대한 어떤 뭐 믿음이 아닌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했죠. 또 만난 자리에서 상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왠지 올해 35살인 노총각 최 씨. 그는 조루 치료를 망설이다가 혼기까지 놓쳤다. 결혼을 왜 아직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 못했어요? 아니면 지금 복합적이죠. 혹시 뭐 조루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조루도 있어요? 일단은 자가 발기를 통해 강직도와 팽창도를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조루 역시 원인은 복합적이다. 원인 자체가 심인성, 정신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을 나뉘는데 심인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신 분석학 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민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민한 거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진동과 감지도 검사라는 그런 이제 검사도 있고요. 수치상으로의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수치상의 기준이라기보다도요. 검사상에서 얘기를 한다면 진동과 감지도 검사 같은 그런 검사상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대개 이제 그 손가락 그 감각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거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 하면은 아 이분은 좀 예민하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하죠. 이 끝에서 웅 하는 그런 떨리는 느낌이 전달되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느껴지는 순간에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손 이제 위로 올리시고 같은 방법으로 음경의 각 부위를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느껴지면 네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겁니까? 이제 보통 우리 배부 음정 배부신경이라고 주로 이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많다고 보는 거죠. 조루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가지치기 하는 형식으로 좀 많은 신경을 좀 걷어내주는 그런 수술이에요. 늦게나마 조루 치료를 받은 노총각 최 씨. 그러나 대개 남자들은 골이 깊어진 후에 찾아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운동 학대할 생각이 있는데. 예. 본인의 성기가 좀 작다고 느끼시니까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불편했던 적 혹시 뭐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었다거나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결혼 초부터 그 공학이라고 하나요? 예.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랜 결혼 생활을 고민 속에 보내야 했던 많은 남편들. 그래서 남성 클리닉은 병원보다 환자 마음의 문턱이 훨씬 높다. 전화를 하셔서 여자가 받으니까 쑥스러워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끊으신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많이 있어요. 결국은 그래도 나중에 전화하셔서 말씀 안 하시나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결국은 궁금하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망설였어요. 창피하고 여기 이 앞까지 왔다가 간 적도 있고 창피해서. 아, 못 들어오시고요? 사실 하고 싶어도 이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참 여기 한 번 못 나간 게 보통 마음 갖고 못 오죠. 아니 근데 진심은 없지만 마음이 괜히 사람 들어오다가도 그냥 저자들 지나가면 좀 섰다 섰다가 좀 들어오기가 나갈 때도 좀 그래요. 그래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참 찾아오려고 그런 게. 여덟 몇 군데 왔다 가고 근데 문 앞에까지 몇 번 왔다 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쑥스럽다 보니까 사실 제 병원 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또 왔다 가고 해가지고 뭐 나는 4번째 만에 참 선생님 뵙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쑥스러운 병원 안에서도 여전히 이어진다. 그들은 서로 한마디 말도 눈길도 주지 않는다. 비뇨기과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병원, 그러니까 뭐 성병에 걸렸다든지 뭐 외도를 해가지고 뭐 성병에 걸렸다든지 뭐 그래서 찾아가는 병원이라는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비뇨기과 환자 앞에 이게 대기실에는 남자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게 산부인과하고 저희 비뇨기과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는 분리를 했는데 이 저 배 부른 아주머니들은 아주 이거 당당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환자들은 그 길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주눅이 들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뒷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에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그랬는데. 아직은 남의 이목이 부담스러운 남성 클리닉. 그래서 그들은 친구 손을 잡고 같이 오기도 한다. 그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왜 같이 오셨어요? 뭐 그냥 자기도 그뭐 이야기하면 별 이야기 하잖아요. 혼자 오시긴 좀 쑥스러우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또 혼자면 또 안 올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런 문제를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지 않아요? 오늘 지나니까 관계없어요. 지하고 내고 아주 지나니까. 그냥 뭐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내 이야기 다 하고. 그걸 갖다 뭐 순위 높고 낮고 뭐 되는 건 아니고 좀 당당하게 뭐 좀 안 될 때는 이야기하는 게 뭐 이야기 들어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도 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뭐 그거 받아서 뭐 치료도 할 수 있고. 아 이건 큰일 했다. 언젠가부터 이것도 열려가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만 오던 남성 클리닉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비치고부터다. 원활히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관계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됩니까? 근데 발기가요? 예. 안 돼가지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황당했죠. 이렇게 원래 좀 안 좋았거나 뭐 이렇게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한마디로 좀 젊은 사람들 넘치잖아요. 넘치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이게 황당해. 젊은이들은 성생활만큼이나 자신의 성에 적극적이다. 올해 27세인 이모 씨. 조루였던 그는 친구와의 솔직한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네, 웬일 왔습니다. 의사에게 활달한 인사까지 건네는 이 씨. 대담한 하는 환자들과 달리 그는 질문에도 적극적이었다. 사정이 빠르더라. 보통 사정 시간이 삽입 후부터 되게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어봤자 2분 내에. 2분 내에? 네. 2분도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뿌리는 약 있잖아요. 그걸 막 효과를 봤으면 그거에 효과가 있던가? 예. 아 그러면 효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검사 결과 이 씨는 조루증으로 밝혀졌다. 신경절단 수술 전 그의 여유는 여전했다.
예. 그건 좀 오래 걸려요, 치료기간. 안 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좀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그만 계속해서 치료하고 또 치료를 받으시죠.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무래도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주사요? 마취요? 예. 한 3방 정도 그냥 뜨끔뜨끔 한번 참으시면 돼요. 주사 맞는 게 아이도 싫어. 저 수술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제도 그래 수술하면 술 못 먹는다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술 못 먹는다고 친구들끼리 또 술. 연말이라 좀. 예, 진짜 그래. 원래 저번 주에 했는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망신이라고 그럴 텐데 계속 이제 병원 다니 그러면. 애인 있으세요? 골라야죠 이제. 애인은 없습니다. 애인한테 꼭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네. 와이프 될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리실 생각이세요? 아마 이야기 할 겁니다. 저는 그래. 그런 이야기 비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금씩 열려가는 남성 클리닉의 문.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부부들도 가끔은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됐어요? 뭐라 그래? 좀 늦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예. 언제부턴가 소변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요. 처음에 비뇨기과에 가신다고 하니까 사부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별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 남자들이 이런 데 간다고 하면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20대 때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가면은 일부러 소리도 더 세게 내고 그랬는데 좀 달라졌다. 우스갯소리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게 병이다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여기 오실 때 뭐 좀 쑥스럽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치료를 계속 받고 나서 예. 이게 어떻게 좋아지신 걸 좀 알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소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 우연히 들었는데 다른 데보다도 좀 시원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나 없었다. 전립선염으로 찾아온 부부 외에 남자들은 거의 혼자 병원을 찾는다. 사모님하고 상의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뭐 굳이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 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상담해주지. 별로 뭐 내색을 안 하니까 그럼 뭐 안 하죠. 불평 불만이 있다든가 하면 알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안 해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며칠 지나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그럼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그 사모님한테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글쎄 그런 얘기. 남자들이 나가는 얘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걸? 좀 꺼리시나요? 얘기하는 거를? 자존심 문제도 있겠지. 자존심이요? 몸으로 나타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연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문제인데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속에 기능의 장애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은 즐겁게 살기 위한 성생활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Now to an era when we're really revolutionized not just how we treat sexual dysfunction, but how sexual dysfunction is viewed both in males and females throughout the world. 지난 11월 말 우리나라에선 성학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 예상과는 달리 많은 부부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영감님 가면서 그래서 왔죠. 같이 오셨습니까? 예. 한번 쭉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제 시대가 시대. 저는 이제 성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좀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 그러면은 이제 겉으로 내놓고 잘 얘기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는 정말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서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잘 알면은 더 즐거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의식은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남성들은 남성 클리닉 앞에서 기웃거릴 뿐이다. 어떤 남성들한테 공부하게 들어가면 남성은 또 뭐 기분 나빠합니다. 혼자 안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깝죽거리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남성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능력의 상실, 그 실패감, 좌절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부 관계나 아니면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도 장애를 줄 수 있는 생명하는 관계는 없지만 남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치료를 함으로써 자기의 남성으로서의 활동성을 다시 100%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로 뭐 병원을 찾아가는 건 너무 창피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고 하시라도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로 또 문의도 하고 그래서 자기 문제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해가지고 좀 활발한 자기의 그 활성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남성 클리닉을 다녀간 많은 남성 질환 환자들. 우리는 그중 얼굴을 공개한다는 한 사람을 단 한 명 만날 수가 있었다. 활기부전, 초루, 그다음에 무전자증,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죠.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된 게 때가 언제? 그거는 거꾸로 집사람한테 문제가 있는지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거 아주 질문이. 지금은 뭐 어떠시고요? 평상시에 똑같이 나랑 행동해요. 똑같이 생활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다른 생활에 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그거는 없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진 않아요. 내 업종 그대로 종사하는 거 하고 단지 이제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다는 그런 거지. 그걸 이렇게 부인께서도 알고 알죠. 계십니까? 그럼 당연히 알아야죠. 좀 쑥스럽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없어요. 네. 내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가 쑥스러울 게 뭐 있어요.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뭐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병원에 가서 저 의사분들한테 얘기하고 약 타다가 먹고 똑같은 거죠. 뭐 감기 나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기 가슴을 울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가고 싶어. 소중하다. 산과 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절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새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이 시린 이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보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는 모두 끊고 그다음에 다른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생활을 정상화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